오늘은 법인세로 한 번, 소득세로 두 번 뜯기는 배당소득의 이중과세 문제와 이 이중과세를 해결하기 위한 그로스업 제도를 살펴보고 그럼에도 고배당주 투자가 왜 세금 측면에서 불리한지 세 가지를 준비했어요. 그로스업 제도부터 설명하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먼저 배당소득의 이중과세가 왜 문제되는지를 짚고 넘어갈게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장분투 씨가 피자 가게를 하는데 장사가 잘 돼요. 그래서 사업을 확장하는 김에 다른 사람들에게 투자를 받아서 아예 피자 법인을 만들었어요. 편의상 장분투 씨의 지분이 절반이라고 해볼게요. 이 피자 법인에서 1년 동안 피자를 팔아 번 돈에서 재료비 등등으로 나간 돈을 뺀 순수하게 번 돈인 이윤이 남죠. 여기서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피자 법인의 1년 농사로 남은 이윤이 피자 한 판이라고 해볼게요. 그런데 이 피자 한 판은 피자 법인 거지 장분투 씨께 아니에요. 장분투 씨는 단지 피자 법인의 지분을 절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장분투 씨에게 돌아가려면 배당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피자를 주주들에게 사내유보 없이 전부 배당을 한다고 해봅시다. 피자를 지분에 맞게 나눠서 자른 뒤에 배당하려는 순간 국세청이 등장하죠. 잠깐 법인세 내야지. 대충 보니 피자 빵끝 정도만 내면 되겠네 해서 이 피자 빵끝을 법인세로 가져가요. 요 동그란 게 피자 빵끝인데 법인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빵끝을 뜯겨서 열은 받지만 세금은 내야 하는 거고 피자 알맹이는 건드리지 않았으니까 오케이 하고 다시 배당을 할 차례죠. 주주들끼리 비율대로 나눠서 장분투 씨도 장분투 씨 목을 배당받았어요. 빵끝은 국세청이 가져간 바람에 없지만 어차피 맛없는 부분 알맹이만 있으면 되죠. 사내유보 없이 전부 배당했다고 가정했으니 남은 피자 절반도 지분에 따라 다른 사람들에게 분배되었다고 하고 치우고 국세청이 가져간 빵끝도 장분투 씨의 지분에 해당하는 반쪽만 표시할게요. 이제 장분투 씨가 배당받은 피자를 먹으려고 하는데 국세청이 다시 한마디 하죠. 잠깐 배당받았으니 소득세 내야지. 대충 요만큼만 떼갈게 하고 피자 알맹이를 잘 나가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장분투 씨가 법인을 통해 이윤을 만들어 배당을 받으면 이윤에 과세하고 배당하면 또 과세하기 때문에 배당소득에는 이중과세 문제가 생겨요. 여기까지가 배당소득의 이중과세 문제고요. 장분투 씨가 국세청에 이중과세를 항의하러 가니까 국세청에서 법인세를 걷지 말고 소득세만 걷으면 오케이지? JBT 피자가 낸 빵끝, 법인세 중 너의 지분이 절반 정도인데 이 빵끝 절반을 전부 너에게 돌려주게 되면 이 튀어나온 부분은 원래 내가 걷어야 할 소득세인데 너가 가지게 되니까 빵끝을 전부 돌려줄 수는 없어. 내가 걷은 소득세 부분의 빵끝만큼은 세금을 받아야 하지 않겠니? 대신 5월에 너가 배당받은 배당금을 세전금액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잖아. 너가 받은 세전 배당금이 1억 원이라고 하면 내가 법인세로 뜯어간 빵끝은 알맹이의 11%, 1,100만 원 정도니까 배당금 1억에 합산해서 1억 1,100만 원을 배당받았다고 신고해. 대신에 내가 여기에 해당하는 1,100만 원을 돌려주고 이 상태에서 피자 빵끝이 포함된 온전한 피자를 너의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한 종합소득세율로 세금을 뜯어갈게. 그러면 짜잔, 모양도 딱 맞아 떨어지고 사실상 법인세를 안 걷은 게 되지. 이게 그로스업 제도예요. 배당금을 신고할 때 배당금의 11%만큼을 귀속법인세액으로 같이 신고하고 이렇게 합산된 종합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를 산출하면 배당금의 11%를 배당세액 공제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걸 장분투 씨가 듣다 보면 의문이 들죠. 아니 그렇게 복잡하게 할 바에 처음에 법인 단계에서 배당을 할 때 빵끝 법인세를 뜯지 말고 놔둔 다음에 내가 배당을 받으면 그 다음에 여기 잘라가지고 소득세를 한 번만 떼가면 같은 결과가 아니냐. 장분투 씨의 의문처럼 배당 부분에 법인세를 걷지만 않으면 똑같은 결과인데 굳이 복잡하게 법인세를 떼고서 다시 돌려주는 그로스업 제도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 대해선 첫째, 처음부터 법인세를 떼지 않고 온전한 피자 조각을 배당해주면 개인이 배당받은 걸 신고하지 않고 탈세할 유인이 생기니까. 둘째, 외국인의 경우 세수 문제 등이 있어서 복잡하더라도 그로스업 제도를 사용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그로스업 제도는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적용이 안 돼서 쓸모가 없는데 예시를 통해 살펴볼게요. 첫째, 펀드나 ETF에도 배당소득이 있지만 적용이 안 돼요. 펀드나 ETF는 주식만 투자하는 게 아니고 채권 등 다른 상품에도 투자하고 또 투자한 주식에서 나오는 이익도 매매 차익과 배당이 섞여 있으니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렵고 법인세 맞은 소득의 비율도 얼마 안 되니까 하지 말자 이런 논리라고 보면 되고요. 둘째, 미국 주식 등 해외 투자도 적용이 안 됩니다. 애플이 내는 법인세는 미국 법이 뜯는 거고 우리나라 법인세법으로 뜯는 게 아니니까 이중과세가 아니다. 이런 논리인데 공감은 안 되지만 아무튼 안 됩니다. 셋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여야 한다. 그로스업을 적용받으려면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 2천을 넘어야 하는데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은 여기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로스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세 맞은 상태에서 배당받고 거기에 배당소득세 또 받고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지금까지는 일단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면 뜯어간 빵끝을 다 돌려주는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현실은 빵끝도 일부만 돌려준다. 이게 22년 기준 법인세 세율표인데 세율이 가장 낮은 구간, 과세표준 2억 이하는 법인세가 10%, 가장 높은 구간인 3천억 초과는 25%죠. 이 두 개를 비교해 볼 건데요. 먼저 JBT 피자는 법인세율이 10% 구간이라 전체 피자에서 법인세로 떼가는 빵끝 비율이 10%예요. 반면에 삼성전자는 25% 구간이라 전체 피자에서 법인세로 떼가는 빵끝 비율이 25%고요. 이게 절대적인 크기로 비교하면 두 회사 이유는 달과 태양의 크기 차이 이상이 나겠지만 지금은 비율만 놓고 볼 거라서 크기를 비슷하게 그려놨고요. 법인세 10%인 경우부터 볼게요. 전체 피자 크기를 100으로 놨을 때 법인세율이 10%니까 빵끝은 10이죠. 그러면 알맹이는 100에서 10을 뺀 90이죠. 그러면 알맹이분의 빵끝은 90분의 10, 약 11%죠. 현재 우리나라 세법에서 배당가산율, 세전배당금, 알맹이에서 그로스업해서 추가로 신고하는 배당가산 금액, 빵끝의 비율을 11%로 해놨기 때문에 법인세율 10% 구간에서는 그로스업을 적용하면 실질적으로 법인세는 없고 소득세만 떼가는 결과가 나와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주식 투자하는 분들의 회사는 법인세율이 다 20%를 넘을 거란 말이죠. 전체 피자를 100으로 놨을 때 법인세율이 25%면은 빵끝은 25고 알맹이는 75죠. 그러면 알맹이분의 빵끝은 약 33%죠. 그래서 떼간 법인세를 다 돌려주려면 배당가산율이 33%가 되어야 하는데 세법의 배당가산율은 법인세율과 관계없이 11%다 보니까 떼간 법인세의 일부만 돌려주는 결과가 나온다. 국세청이 떼간 빵끝을 개인에게 돌려줘야 이중과세가 해소되는데 결국 법인세도 거들 대로 걷고 생색만 내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열심히 그로스업 제도를 설명했는데 막상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적용이 안 되고 적용이 되는 분들도 법인세를 얼마 못 돌려받는다는 결론이 나왔는데요. 이 배당세액 공제가 생각보다 쓸모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고배당주, 특히 국내 고배당주에 투자하는 분들은 저배당주에 비해 세금 측면에서 손해를 봐요. 기업이 배당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돈이 어디 없어지는 게 아니죠. 사내 유보를 하면 주가에 반영되어 매매 차익의 형태로 실현될 텐데 직전 영상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소액주주의 매매 차익은 비과세거든요. 매매 차익을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해외 주식도 양도소득세율이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기본공제가 있고 무엇보다 매매 차익은 내가 실현 시점을 조절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데 배당소득은 받는 시점을 조절하기 어렵고 연 2천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대상이 되죠. 그래서 결론은 배당은 세금을 2번 맞는다. 그런데 매매 차익은 1번 맞는다. 세전 기대 수익률이 같은 주식이 있다면 배당 수익률이 높을수록 세금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오늘 영상 결론입니다. 이렇게 배당소득의 이중과세와 그로스업 제도를 살펴봤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